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 만약 50세 이전에 부유하고 행복한 삶과 50세 이후에 부유하고 행복한 삶 중 하나만 선택해야만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인생을 100년으로 보는 관점이 보편적이다. 과거에는 60세 정도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인생을 초년기와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각각 25년씩 생각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사주학에서는 운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도 일생 내내 머물러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운이란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고 순환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초년기나 중년기에 운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신심을 잃지 않으면 중년기와 노년기에 운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운이라는 것은 마치 계절처럼 순환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오듯이 인생에서도 운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번갈아가며 돌아온다. 중요한 것은 운이 좋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신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좋은 운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큰 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운의 크기와 양은 신심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신심이라는 것은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데 신심이 크고 강할수록 더 큰 운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심이 약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운이 찾아와도 그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다. 결국 중년 이후에 부자가 될 사람들은 초년기나 중년기에 운이 좋지 않았더라도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이다. 운이라는 것은 일생 내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운이 좋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운이 찾아오게 된다. 지금부터 중년 이후에 대운을 받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행동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아주 잘 먹었다, 배가 불러 너무 좋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의 행복과 만족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은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배 터져 죽을 것 같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순간의 즐거움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은 우리의 뇌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과 생각이 달라지고 이는 결국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늘 좋은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긍정적인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기회를 가져다주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긍정적인 말과 행동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균형과 순환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자연의 계절이 바뀌고 물이 증발했다가 비로 다시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감정도 순환한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 사람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다시 친절과 감사의 마음을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 상대방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동과 감정은 순환하며 결국 우리가 받은 만큼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 원리는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 결과로 좋은 성과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래서 잘 주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잘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친절, 사랑, 감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면 그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더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결국 균형과 순환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이다.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것이다. 셋째, 배우려는 자세이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먼저 실패와 어려움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실패는 단순히 좌절의 순간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만약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향후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부자들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과 습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핵심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된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시간 관리 방법, 목표 설정 방식,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자의 삶에 한층 다가갈 수 있다. 또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통해 틀린 문제를 다시는 틀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실패와 실수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 노트는 단순히 틀린 문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도구이다. 인생의 접목해도 마찬가지로 실패와 실수를 기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배우려는 자세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배우려는 자세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실패와 어려움에서 교훈을 얻고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을 배우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사람 모으기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능숙하다.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각자 고유한 능력과 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함께 모이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즉,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운 일도 여러 사람의 힘이 합쳐지면 더 쉽게,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면 그 아이디어는 실현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함께 모이면 그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은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먼저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더 편안하게 느끼고 더 자주 모이게 된다. 유머를 사용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각자 상대방에 대한 진심을 느낄 수 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신뢰와 애정을 느끼게 된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들도 진심으로 다가오게 되고 더 강하고 견고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결국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은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며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사람들을 모으는 비결이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운과 능력을 발휘하여 더 큰 성공을 이루는데 큰 도움과 힘을 보태줄 것이다. 다섯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부자들은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된다. 반면에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신뢰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실패를 극복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매일 자기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긍정적인 자기 체면은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자신감을 높이고 더 나은 성과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매일 자신에게 말하면 그 말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제로 더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체면은 우리의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 또한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준다. 매일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자기 체면을 걸어보자. 이렇게 한다면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